7년 만에 국산 개발한 항공기, 유도탄 요격 미사일 해공은 어떤 미사일? 2021년부터 해군 호위함과 상륙함의 탑재 근접 방어 능력 크게 강화 전망.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와 유도탄 요격 미사일 해공이 24일 모습을 드러냈다. 국산화를 목표로 2011년 첫 계획표가 나온 뒤 개발 중단과 재개를 거쳐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해공은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하에 LIG 넥스1, 한화디펜스가 참여해 개발했다. 해공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면서 앞으로 미국 미사일 생산업체 레이시온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로 발사되는 램과 달리 수직발 사관에서 수직으로 발사하는 해공은 대함유도탄과 항공기 외에 유사시 적 함정에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중 탐색기를 탑재해 악천 후에도 발사가 가능하고 여러 위협 표적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차기 상륙함 노적 봉함에는 해공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 장치가 있다. 해공은 발사 후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파이어앤 포겟 방식을 채택했으며 최대 사거리는 20km 이내, 최고 속도는 마하 2.0 이상으로 아군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적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당 가격은 10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급 외산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양산에 들어갈 경우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다. 해공의 양산은 LIG 넥스1이 담당하고 있으며 양산 규모는 수백여 발로 알려지고 있다. 해공 개발에는 1617억 원이 투입됐으며 양산에는 56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공은 2019에서 2020년의 양산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해군 호위함과 상륙함 등 20여 척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해공에 대해 국내외 유사한 무기체계와 비교해도 방어능력 측면에서 손색이 없는 대공유도무기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르면 2015년 개발을 완료해 한국형 구축함에 순차적으로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시험 평가에서 명중률이 낮게 나와 개발 기간이 늘어났다. 지난 2016년 실험에서는 표적 5개 중 2개를 요격하는 데 그쳤다. 해면 간섭화 현상 시험 등에서도 평가 결과가 저조한 탓이었다. 이 때문에 해공 탑재를 전제로 배치된 함정이 적절한 방어 유도탄 없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함정의 생존 확률과 직결되는 근접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돼 방위산업 기업의 기술력과 수출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 F-22 캐노피가 특별한 이유. 전투기의 투명한 창을 캐노피라고 부르며 보통 일반 항공기보다는 군용 항공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F-22의 캐노피는 커다란 일체형 캐노피이며 가장 뒷부분에 경첩이 있어서 앞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캐노피를 닫을 때에는 조종석 위치까지 내려서 기체와 밀착해 한 후 약간 전방으로 이동하여 잠그면 조종석은 완전히 밀폐됩니다.
캐노피를 열 때에는 이와 반대로 조작하면 되는데요. 잠금 장치는 조종석 내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F-22 캐노피는 길이 3.56m, 너비 14m, 높이 68.6cm이며 무게는 약 160kg이나 됩니다. F-22 캐노피는 두께 9.5mm의 폴리카보네이트 판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장의 판을 가열해서 밀착하는 융해 접착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 안에서 나오는 레이더 반사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스텔스성을 높이기 위해 금으로 코팅했습니다. 정레이더 전파가 조종석을 탐지하지 못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이 다른 전투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체형 캐노피에 금으로 코팅되어 있는 이러한 요인 때문에 캐노피 가격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이런 일체형 캐노피는 이착륙을 할 때나 초저공 비행을 할 때 새와 충돌하는 경우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F-16도 일체형 캐노피를 사용하는데 일본 항공자위대가 F-16을 토대로 대폭 개조한 F-2를 개발할 때에는 그 임무의 성격상 저공 비행이 많기 때문에 새와의 충돌과 정면풍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캐노피 전체의 강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F-22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실험 결과 F-22의 캐노피는 낮은 고도를 고속 비행할 때 중량 1.8kg의 새와 충돌해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강도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더 이상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노피는 단단하게 고정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조종사가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캐노피이기 때문입니다. 조종사가 탈출 조작을 하면 우선 조종석을 덮고 있는 캐노피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어서 좌석에 달린 로켓 모터가 점화되어 좌석이 통째로 튀어나갑니다. 조종사가 탈출 좌석 핸들을 잡아당기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작동하는데요. 먼저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고 좌석의 센서가 탈출 속도와 고도를 파악하고 세 가지 모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자동 시퀀스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높은 고도에서 탈출할 때에는 산소를 확보하는 일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좌석 왼쪽에 산소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좌석 전체가 전동에 의해 앞뒤와 위아래로 움직이므로 조종사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최적의 좌석 위치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F-22는 캐노피와 사출 좌석까지 최첨단으로 조종사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3. 미 우방 사우디 정보장관 화웨이 제품 배제 안 한다. 중동 아랍권 국가 가운데 미국의 최대 우방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의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지난 8에서 9일 이바라키현 스쿠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지역 무역 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한 압둘라 빈 아메르 알 사와하 사우디 통신정보기술 장관은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오지 이동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사우디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알 사와하 장관은 사우디는 열린 시장이라며 모든 나라의 기업을 평등하게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 제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사우디 정부의 규제 및 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기꺼이 거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달 15일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상대로 미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제품을 공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방국들에도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일본은 이런 미국 입장을 수용해 정부가 사들이는 통신 장비와 오제 통신망으로는 화웨이 제품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도통신은 알-사와하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동에서 미국 최대 동맹국이 동조하지 않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우디는 9일 일본과 IT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